네, 안녕하세요. 화두진 TV입니다. 동구 구석구석 동구의 의정활동 이모 저모를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우연 낙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인천의 모 언론에서 일제강점기 인천 송현초 여학생 강제동원 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던 게 있습니다. 예. 3일절이나 8월 15일 광복절 즈음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바, 우리 그 낙성경제연구소 이우연 위원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우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고도 한번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네. 송현초등학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예. 우리 송현동, 인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천부였죠. 네, 인천부 송현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송현국민학교였죠. 예, 국민학교에서도 예, 그 정신대에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진실일까? 그러면 팩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궁금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리 위원님도 이 기사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1990년대 초에, 네, 90년도. 예, 90년대 초에 이와 같은 기사가 한국의 모든 언론을 뒤덮은 적이 있어요. 거의. 예, 초등학생들을 정신대로 네. 강제동원했다. 그게 뭐 같다.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신대를 위안부라고 알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전국의 이 국민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네. 국민학교 4, 5학년짜리 여학생들을 끌고 가서 강제동원해서 위안부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한번 나라가 그야말로 한국이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뭐, 초등학생, 그 어린 학생들을 갖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예. 총칼로, 위안부로 위안부로 강제로 예. 데리고 왔다. 예, 예. 그 당시에는 정신대로 강제동원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정신대가 위안부인 줄 사람들이 맞아요. 착각하고 네. 있었어요.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신대 위안부 구별이 되시나요? 아마 안 되시는 국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한번 우리 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안부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네. 위안부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성노동자를 모집해서 네. 성노동자를 모집해서 지금도 성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노동자를 모집해서 그 일본의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라는 시설에서 네. 성노동을 시켰던 네. 지금 보면은 지금도 있는 성노동자와 네. 성노동자의 전쟁판, 전쟁터판이 네. 위안부라고 할 수 있고 네. 그에 반해서 정신대라고 하는 건 성노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정신대라는 것은 1944년부터 1945년까지 네. 일제가 전쟁을 치르면서 막판에 네.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수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군수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탄광이나 네. 막노동판하고 다르게 이 정밀한 노동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약 20만 명 정도의 정신대라고 해서 노동을 하는 여자들을 모았었고 모집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한 5천 명 정도, 조선에서는 5천 명 정도의 여자들을 모아서 네. 그 나이가 초등학교 졸업 이상 13세 이상. 예,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우니까 일본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군수공장으로 데려간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이제 어린 나이에 있기도 하고, 이제 13세 이상이면은 언어의 습득력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미 일본어를 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여학생들에게 그들을 노동자로 모집한 거죠. 노동자로 모집해서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공장, 그 다음에 후지코시
병기 제작 공장. 병기, 예. 이와 같은, 그리고 또 한 곳이 네. 동경 마사 방적 공장. 이 세 곳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래서 네. 약 4,000에서 5,000 명 정도의 여학생이 네. 간 거예요. 네, 동원이 된 물론, 거죠. 예, 그렇죠. 예. 동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첫 번째로 동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네. 끌고 갔다. 강제 동원이다. 예, 그러니까 예. 일본 제국주의고 일본 시민지 시대니까. 두 번째로는 급료가 없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생각하죠. 아니라 네. 월급은 얼마를 주며 대우는 어떻게 하고 처우가 어떤지를 설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학생들이 따라가는 거죠. 근로계약서도 있었겠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가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고 그것이 그런데 그 당시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이름을 근로정신대라고 불렀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위안부와 정신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은 그때 당시에는 일본 식민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학생들은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어는 당연히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신대라는 거는 그 분수물자를 생산하거나 어떤 그 전쟁에 관련된 그런 그 일자리에 동원됐고, 그 동원되다 보니까 군사적 용어를 써서 급진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그 근로정신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엄청나게 이제 넓혀가고 있던 상황이고, 그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는 그런 시점에서 그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할까 해서 모집하게 된 게 위안부고요. 예, 맞죠? 예, 그렇죠. 그리고 13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참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산업 현장에 아니면 그 군사 노동 현장에 투입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 13세 이상이면 근로 현장에 대부분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맞죠? 일본에서는 대략 국민학교 3학년, 네. 4학년 되면은 취직을 하는 게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적이었어요? 상황이었거든요. 예. 국민학교 졸업하면 다 취직을 했죠. 우리 그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누님, 형님들은 전부 다 산업 현장에 와서 소위 얘기하는 전문 용어들을 제가 쓸게요. 공돌이, 공순이로 이렇게 일을 했고, 그분들이 열심히 70, 80년대 피땀을 흘리고 이 나라 산업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일제강점기 인천 송유초 여학생 강제동원 확인, 그리고 바로 밑에 기사의 터치를 보면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인천의 송현초등학교 여자 졸업생 또는 6학년생 가로 열고 닫고 13명이 일본 본토로 강제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아까 이야기 강제 동원과는 이런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정신대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 조건을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근로 기간을 제시하고 네. 그래서 계약서를 이 학생과가 아니라 부모와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부모가 동의하고 또 이 사람의 일본어 실력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적절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합격을 해야지 네.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해야만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 동원했다, 네. 무조건 끌고 갔다, 전혀 사실과 맞지 네, 않습니다. 우리 국민적인 정서는 강제 동원했다면은 일본 군인, 일본 수사가 총칼로 위협해서 뭐 아니면은 밤중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어두운 길거리에서 뒤에서 갑자기 총구를 겨누고 야 차에 타라고 해서 끌어간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 이 내용 오늘 방송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했겠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추천을 한 학생들이 27명 중에서 13명만 합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7명이 여자 정신근로대 모집의 의무에서 13명 합격.
그러면 이게 강제 동원됐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쭉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1944년도에 매일신보 기사 내용에 해당 학부모들이 축하의 의미로 돈을 모아서 일본에 가게 될 여학생들에게 전별금으로 5원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5원씩을 만들어줬는데 이 여학생들이 이건 우리가 받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니까 국방헌금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교장 선생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헌금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는 내용이 기사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예. 그 일제강점기 기사 제목부터가 일제강점기 송년초 여학생 강제동원,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초에 네. 마치 초등학교, 국민학교 여학생을 위안부로 끌고 간 것처럼 네. 그런 이미지를 주는 90년대 초하고 똑같은 식의 제목을 붙였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위안부가 아니라 정신대가 위안부와 다른 거니까, 저는 다른 거니까 네. 결국에는 근로 동원을 한 셈인데, 그거를 두고 마치 정신대로 끌고 갔다는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사가 매년 3.1절, 매년 8.15 되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연구자들이 강성현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약 2, 3년 전에 8.15가 되니까 잘 알려진 사진인데, 이미 잘 알려진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었나요? 그 일본군들의 그슬린, 불에 그을린 시체가 있는 사진. 그러니까 시체 사진인데 시체가 불에 그을려진 시체 사진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잘 유명한 사진인데 그 사진을 자기가 새로 발굴했다. 이게 사실과 다른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원래 있었던 사진이고 잘 알려진 사진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그 사진에 불에 그슬린 시체들을 조선인 위안부다.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죽이고 도망갔다. 네. 그 그러니까, 증거다. 네, 기존에 잘 알려진 그 시체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허위 사실을 입힌 거죠. 예, 그렇죠. 새로 허위 사실을 입혀서 또 한 번 8.15라고 또 한 번 황당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에서 도배가 됐거든요. 우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신문인데, 신문 매일신보 아까 얘기했던 3면에 또 다른 기사로 가면이 증산 전열로 반도 처녀들 대징군, 근로봉사 굳게 맹세, 경성 인천 출신 정신대 합동 자맹회, 이렇게 7월 2일 시가행진을 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합동 자맹회가 뭡니까? 이 잠행회라는 거는, 잠행이라는 거는 숨어서 가는 거예요? 예, 숨어서 간다는 뜻인데, 잠행회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숨어서 가는데 왜 합동으로 자맹합니까? 시가에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사실을 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오타를 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행회입니다. 장행회는 어떤 의미예요? 문 장도를 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장자를 써서 앞으로 그 승리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하고 그 환송회를 하는 거죠. 그거를 마치 강제 동원되는데 마치 숨어서 했다라는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은 기자가 오타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제 동원을 했다면은 강제 동원 돼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환송회를 하겠습니까? 환송회를 하고 그런데 서울에서 시가행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모집되었기 때문에, 모집돼서 그 전형 절차에서 전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조선에 있는 가족 친지들이 나와서 무은 장도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장행회를 했다. 그것이 시가행진이고 그것이 장행회인데 이 글자도 이 틀리거니와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이 전체가 아기가 안 맞는 거죠. 제모가 보다 아기가 안 맞고 강제 연행이라고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것과 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사가 3.1절 때나 또 광복절 때에 지금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뭐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교육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위안부가 한 페이지 가득 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교과서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반일 교육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대학교에서는 물론 또 이제는 반일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뒤에는 사회에 나오면은 이제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대표적으로 예술, 출판 등을 통해서 또 한 번 반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3.1절이면 3.1절, 8.15 하면 8.15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왜곡된 이야기를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혹시라도 반일 사상이 없어질까 걱정을 하면서 주입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기사가 때와 절기에 맞춰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진보 진영이나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서 반일 감정을 붙이기 위해서 자꾸 이게 던져주는 불쏘시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좌파의 가장 큰 무기는 반일이다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잊어버리면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냐 아니면 거짓말을 사실인 그냥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 어제에 나온 기사가 팩트에 입각한 사실만 전달을 하는 기사 내용이었다면은 아마 제가 우리 낙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님 이우연 위원님을 찾아뵙고 아마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팩트를 벗어나 약간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를 이끌어 갔다는 거에 제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을 하건 친일을 하건 극기를 하건 용의를 하건 뭐 일본을 이기건 일본을 이용하건 무엇을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오늘이 8.15지 않습니까? 8.15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일본에게 요구를 하고 일본을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그렇듯이 그 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뭐를 말하든지 무슨 일본을 어떻게 비방해도 문제가 없는 듯이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해도 그래서 식민지기에 대해서 바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반일 종족주의나 반일 종족주의의 투쟁 이런 책에서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책도 국민들이 보고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과연 언론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지 의심해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로부터 광복을 했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개항하고 함께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화두진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